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세법 파트 총론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조세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조세란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부과되는 금전이에요. 즉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돈이죠. 이런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요 두 곳이다.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자인 조세를 말하죠. 즉 국가가 직접 걷어가는 세금이 국세, 대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죠. 상속세, 증여세 등이 국세에 속합니다. 법인세는 일반 기업의 소득세라고 할 수 있죠. 법인의 소득세 개념인 법인세, 그리고 개인별 소득세, 부가가치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재산세와 별도로 내는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가 국세에 속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인 조세죠. 해당 지자체에 납부를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 요 지방세에 속합니다. 자, 기초적인 몇 가지 용어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부과, 징수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일컫고요.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 법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 그냥 납세자라고 하면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는 지방세 및 체납 처분비가 들어간다. 자, 조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세율을 딱 정해놓고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을 일정하게 적용하는 비례세율과 금액이 클수록 세금 더 많이 내,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로 나눠질 수 있죠. 그리고 이 누진세율은 단순 누진세율과 초과 누진세율로 또 나뉘는데, 단순 누진은 단순하게 일정 구간마다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초과 누진세율은 어떤 금액 이상을 초과했을 때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 비례세율, 누진세율에 어떤 세금 항목들이 적용되는지 요거 이따가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자, 조세 관련 문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와 지방세 모두 송달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할 때는 대표자를 지정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송달 대상은 납세 의무자한테 보내거나 연대 납세 의무자한테 보내거나 납세 관리인한테 보낸다. 송달 방법에는 교부, 우편, 전자 송달 있고요. 이 공시 송달이라는 것은 직접 우편으로 송달 대상에게 조세 관련 문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하다. 그랬을 때는 공고 후에 14일, 2주가 경과됐을 때 공고만으로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게 공시 송달입니다. 공시하고, 야, 너 어디 있는지 주소 불분명하니까 네가 알아서 공고 보고 빨리 세금 내. 나는 공시했다. 이렇게 해서 공고 후 14일, 2주가 지나면 송달했다라고 간주하는 게 공시 송달이에요. 자, 조세는 특정한 시점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성립하고, 요 아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목별로 요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이 다 다릅니다. 요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된다.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 시,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거나 또는 면허 취득 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지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 12월 31일이고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이 본세에 따릅니다. 재산세 6월 1일, 주민세 7월 1일.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연대 납세 의무는 특정한 경우에 여러 사람이 함께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연대 납세. 국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각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납세 의무를 지고요. 다만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공유물, 단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하고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공동소유자가 연대 납부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공동취득한 경우, 이때는 각자가 상속받은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으로 공동취득한 경우 연대 납부 있다. 자, 그리고 이 연대 납세 의무는 어떤 한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부담 부분만 면제된다. 자,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 공동주택 공유물은 연대 납세 의무 제외라고 했죠. 1번은 틀렸고,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유자가 연대해서 납부해야 된다. 자, 공유자는 각자 지분에 따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역시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3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모든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된다. 자,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각자 납세 의무가 원칙이고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만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다. 자, 4번,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 자, 맞죠? 상속으로 공동취득한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 연대 납세 의무자 중 한 명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해서는 다른 연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때문에 어떤 한 연대 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담 부분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5번도 틀렸죠. 연대 납세자 중 한 명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가 아니라 완성되면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의 그 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납세 의무가 면제되니까 영향을 미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납세 의무의 해소인데요.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는 언제 그러면 없어지냐? 일단 그 세금을 내면 없어지겠죠. 납부했다, 충당했다 하면 없어지고요. 납부 충당으로 해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납 상태의 해소로 보는 게 있는데요. 부가 취소가 됐다.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자체를 취소하면 당연히 납세 의무도 없어지겠죠. 두 번째는 부과 제척 기간의 도과입니다. 어떤 기간?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도과하면 그 시점을
기간을 지나버리면 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도 해소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제척기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요건 법률상 권리의 존속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걸 말한다. 자, 이러한 부가 제척 기간은 국세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제외하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 5년이 제척 기간이고요.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조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고,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제척기간이 7년입니다. 하지만 역외거래, 통상 해외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이다. 그리고 그 밖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반면에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 10년이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거나 미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럼 딱 이렇게만 정해져 있냐?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때?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침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제척기간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이런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부과됐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세의 경우 소득세 5년, 상속증여세 통상 10년인데 부정행위가 있다, 소득세 10년으로 늘어나고 상속증여세는 15년으로 제척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걸로 딱 정해져 있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가 확인됐다,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이러이러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다시 1년의 제척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기산일이라는 것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일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고요. 이때는 국세 중에 종부세는 제외합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산일로 하고, 그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이 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기산일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 제척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역외거래는 제외하고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의 부과 제척 기간으로 한다. 아니죠. 종합소득세는 부정행위 시 10년 적용됩니다. 15년 X.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 자, 판결 확정 체크. 그랬을 경우, 판결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지나기 전까지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년 아니고 1년이죠. 소송 결정, 판결 확정. 그날부터 1년 이내 경정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자, 이것도 있었죠.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요거 1년 맞죠? 감사원법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명의대여 사실 확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이렇게 체크하고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자, 종부세 제척기간 기산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입니까? 아니죠.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그 다음 5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까? 아니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인 경우에는 7년이라고 했죠. 역외거래일 때는 10년 맞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7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지방세의 제척기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이고 과세표준 신고서 미제출했다 7년. 하지만 상속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 10년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그리고 사기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 지방세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 10년으로 늘어난다. 자, 이번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인데요. 소멸시효란 것은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징수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10년, 그 외에는 5년인데요. 요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산하느냐?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10년 계산하는 거고요. 신고납부의 경우. 결정, 경정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납부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 다음 날로부터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외에는 5년이 조세징수 행사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정, 경정 시에는 그에 따른 납부 기간 다음 날이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자, 소멸시효 국세는 5억 이상 10년, 그 외에 5년인데 신고납부는 신고납부 기한 다음날, 결정 경정일 경우에는 그 결정 경정 시 그에 따른 납부 기한 다음날, 그때부터 10년, 5년 지나면 소멸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5천만 원,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소멸시효. 그 다음에 상속법인의 합병일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승계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 가산세고요. 100분의 20이고 자, 부정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행위가 있는데 무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40%입니다. 가산세 40%다. 이것도 역외 거래일 경우 해외 거래일 경우에는 60%로 늘어납니다. 뭐가? 무신고 가산세 기본 20, 부정행위 40, 역외 거래 60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신고해야 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일 경우에는 기본 10%, 일반적인 경우 100분의 10. 그런데 거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 부정행위가 있고 과소신고했다면 이때는 40%다. 과소신고는 10, 40입니다. 무신고는 20, 40, 60.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요. 자,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한 경우에요. 납부를 성실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납부하지 않은 미납액에다가 미납 기간을 곱하고 이자율을 곱한 다음에 요것과 납세 고지서상 미납액의 3% 요것까지 더해서 가산세를 결정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납부 방식의 미납액 곱하기 미납 기간 곱하기 이자율과 이때 이자율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75%를 한도로 적용하고요. 여기에다가 납세 고지서 미납액의 3% 요것까지 더해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 이번에는 그럼 국세와 지방세 어떻게 징수하는지 징수 방식을 봅시다. 지방세는 보통 징수와 특별 징수로 나뉘는데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 보통 징수고 특별 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게 특별 징수입니다. 납세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한다 보통 징수, 일정한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 특별 징수예요. 자, 세금의 부과가 위법 부당하다 혹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벌금 등에 대한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 통고 처분과 지방세 기본법상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하면 X 하셔야 돼요. 자, 이의 신청 후에 90일 이내 또는 이의 신청이 없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먼저 심판 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생략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거치면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안 거치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 안 거치고 바로 심판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자, 이런 이의 신청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척 또는 처갓집 쪽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다. 그리고 이의 신청에 서식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기간에 보정기간을 가짐으로써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정기간을 가지게 되면 지금부터 볼 결정기간에 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기간을 말하죠. 결정기간이란 자, 이런 이의 신청이 부적법하다 했을 때는 각하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는데요. 이 결정기간은 지자체장이 이의 신청 후에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기간은 이의 신청 후 90일 이내. 자, 심판 전치주의란 것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 행정소송을 하겠다 했을 때는 심판 청구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심판 청구 및 그 결정 이후에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심판 전치주의인데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는 심판 청구 없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자, 심사 청구 거친 경우에는 심판 청구 거친 것으로 봐서 말도 비슷하죠. 심판 청구 없이 행정소송 가능하다. 어쨌든 심판 전치주의 때문에 행정소송은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 거친 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심판 심사 청구의 효력은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가능하고 심판 청구 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어요. 자, 심판 청구를 했다고 해서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죠. 따라서 처분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처분 집행을 중단하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 결정일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공매되지 않고 30일 동안은 뺏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자, 다음은 부동산 등의 시가를 정할 때 지방세법상으로 토지 및 주택과 건축물 시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자, 토지 및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목별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시가를 정하고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개별 가격을 고려해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부동산 시가를 정합니다. 토지주택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정해지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 결국 토지주택은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공시된 가격으로 하는 거고, 가격 공시가 없으면은 지자체 장이 정하고, 건축물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 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요 기타 세금으로 들어가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이 어떨 때 부과되는 세금이냐, 취득시냐, 보유시냐, 양도시냐 했을 때 나중에 중요한 세금들은 다 요게 구분이 잘 되는데, 요 4개에 대해서는 답안을 선택할 때 꼭 요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외워두신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보양, 취득보유 양조시 모두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양도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보유시에만 부과된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취득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 양도시에 부과되고,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취득보유 양도시 부과, 지방교육세, 취득보유시 부과, 개인지방소득세, 보유 양도시 부과,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세,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동산이 강제 경매됐을 때 경락대금에 대해서 국세나 지방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죠.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 저당권, 전세권, 질권,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법정 기일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국세, 지방세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저당권, 전세권, 질권,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이 권리가 등기사항 증명서, 공증인의 증명을 통해서 당연히 증명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권리들과는 우선순위를 다퉈봐야 된다. 뭐에 따라? 법정 기일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퉈봐야 되는데, 이 법정 기일은 주로 세금 신고일 또는 고지서 발송일이 됩니다. 이 신고일이라고 하면 과세표준 세액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세액의 신고일이 법정 기일이 되고요. 또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 기일이 된다. 이 세금의 법정 기일과 다른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들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어떤 게 먼저 효력이 있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나 상속 등으로 이전된 후에 국세 강제징수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이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국세 징수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 설정 당시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 체납된 부분, 일정 부분은 국세가 우선한다. 자, 다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등으로 이전된 후에 국세 강제징수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여기에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채권이 우선하고, 단 이 전세권이 설정 당시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국세가 우선한다. 되셨죠? 하지만 당해세, 요 당해세라는 것은 국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하고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이런 것들은 당해세에 해당하는데, 요 당해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저당권, 전세권, 질권,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이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자, 하지만 이 당해세의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해서는 법정 기일이 늦으면 당연히 우선되지 않겠죠.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와 관련해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세금을 경락대금에서 먼저 떼진 않아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보호된다. 자, 그 다음에 조세 상호간에는 세금들끼리에는 압류와 관계된 조세, 그 다음에 교부 청구한 조세, 요 순서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납세 담보물 매각 시에는 납세 담보물 매각 해당 조세가 우선한다. 자, 어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담보를 잡았던 그 물건이 매각될 경우에는 그 해당 조세가 우선적으로 변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비용은 최우선 순위다. 세금보다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된다. 집행비용.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세법은 제대로 공부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내용도 어렵고 외울 것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다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70% 정도 공부하고 반타작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하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목입니다. 그런 전략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가성비 좋은 핵심들만 교재에 쭉 모아놨으니까요. 요 정도는 완벽히 섭렵하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쭉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